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긍정대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긍정대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한 아파트에서 목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깔끔합니다. 다행이네요. 저번에 밖에서 해갖고 목이 엄청 물렸거든요. 현실 공포 제대로입니다. 네, 진짜. 아유, 또 피를 뺏기셨군요. 네. 아이고, 오늘 긍정대리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아파트에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거기서도 목격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도 듣고, 네.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은 그런 일이었고, 아마 진행되시면은 좀 몇몇 귀족분들 중에는 여기를 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서. 그래요? 네, 워낙에 오호. 유명한 곳이라서.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죠. 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긍정대리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산 지도 거의 몇 달쯤 돼갖고 익숙해졌는데, 이 아파트라는 곳이 의외로 이사가 잦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 모임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날 봉수형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도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지만 열심히 사셨던 분이셔서 저랑 예. 비슷하게 자기 명의 아파트를 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랑 어느 날 모임에서 그냥 같이 맥주나 먹읍시다 하면서 해갖고 4-5명이서 이렇게 맥주를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약간 이런 귀신의 존재 이런 얘기를 되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다 갑자기 봉수형이 저기요, 귀신 벽에 붙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예.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이 봉수형이 했던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봉수형은 저랑 고향이 같았어요. 충청도에서 살았거든요. 저도 충청도 출신이긴 한데, 충청도 사시는 귀족님들은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충청도에 되게 유명한 피자 브랜드가 있어요. 피자 치고 숫자가 4글자가 들어가는 피자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피자집에서 배달을 했었대요. 그때는 배달의 민족도 없었고 막 이런 게 없어서 그 전단지 아파트에 붙은 그거 보고 전화 걸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시대였다 하시더라고요. 봉수형이 대학교를 안 나오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배달 일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봉수형이 이렇게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네. 갑자기 비가 막 내렸대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막 비 맞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들어오고 사장님 비 엄청 와요 이러는데, 사장님이 야야야 고생했다. 근데 어떡하냐, 야 배달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또 뭔 배달이야, 밖에 비 오는데 누가 시켜, 이런 거 취소 좀 해니까, 야야 어떡하냐, 어떡해, 미안해 봉수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도 알잖아, 적잖은 거 저번 달에. 그러니까 하나만 갖다 와줘 이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블로 줄게, 더블로 이거 배달료 더블로 줄게 하니까 알겠어요 하면서 피자를 네. 한 판이랑 콜라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싣고 다시 이렇게 출발하는데, 사장님 주소 어떻게 돼요 하니까 긍정 아파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정말 억세게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막 진짜 이러면서 출발을 해갖고 긍정 아파트에 들어갔대요. 예. 들어와서 앞에 멈추고 호수도 이렇게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몇 층이야 이거 막 7층이네 하면서 이렇게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안 내려오고 그 버튼이 안 들어왔대요. 돌겠네 이러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비가 내려. 게다가 아파트인데 또 사람은 또 안 보여. 거기다가 그 라이트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에서 정전 났어 이러면서 7층까지 올라갔대요. 올라가는데 그 자동 등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갖고, 그때는 또 그 핸드폰 라이트도 이렇게 트는 거를 또 그때는 형이 몰랐대요. 핸드폰이 있었는데도.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했으니까, 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플래시 켜고 카메라로 계속 찍으면서 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찰칵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7층에 딱 올라가서 700 몇 호 이렇게 하면서 퉁퉁퉁 두들기는데 초인종을 처음에 눌렀대요. 네. 초인종도 작동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뭐야 이거, 제대로 된 것도 없어 이러면서 퉁퉁퉁 저기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이러니까 안에서 잠시만요 이러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끼익 하면서 문을 여니까 한 20대로 보이는 여성분 한 분 이렇게 해서 피자 엄청 드시고 싶었나봐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예. 그래서 네 여기 받아가시고 하니까 얼마죠? 여자가 물어보니까 13,000원이요. 놀라실 분 있겠지만 그때는 피자 13,000원이었습니다, 한 판에.
네. 예. 그래서 13,000원을 딱 받았대요. 그래서 봉수형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했는데 눌러보니까 또 그 엘리베이터가 안 들어오잖아요. 계단 내려가야 되면서 딱 봤는데 2만 원이 들려있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저기요 퉁퉁퉁 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저기요 거스름돈 돈 거슬러 드릴게요 하면서 막 피자 가방에 있는 돈에서 7,000원을 꺼내서 퉁퉁퉁 두드렸대요. 계속 저기요 거스름돈 드릴게요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안에서. 그래서 아니 저기요 하면서 덜컹덜컹 할 때 있잖아요. 그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들겼는데 안 되면 이렇게 손잡이도 덜컹덜컹 하거든요. 막 이렇게 빨리 받으라고 좀 짜증도 나고 봉수형도 덜컹덜컹 하는데 갑자기 끼익 하면서 문이 열리더래요. 뭐야 하면서 문을 그래서 저기요 하면서 탁 열었는데 완전히 새카만 거예요, 안에가. 근데 봉수형이 이렇게 안에를 보고서 몰래 보면 안 되는데 저기요 이러면서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그 적응시라 하잖아요. 사람이 어두운 데서 어느 정도 되면 눈이 적응을 하잖아요. 네. 눈이 적응을 했는데 그 순간 봉수형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대요. 그 아파트에 가재도구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즉 텅 빈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잠깐만 여기 뭐야 이러면서 카메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가 안 보이니까 딸깍 누르니까 이렇게 불이 찰칵 켜지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삐 찰칵하는 순간 으악 하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안에 심지어 벽지 도배조차 안 돼 있는 회색으로 돼 있는 와, 골격만 있는 거 막 그런 거? 네, 그 건물에 의자 하나랑 더 충격적이었던 그 의자 위에 밧줄이 하나 매달려 있었대요. 뭐야 여기, 잠깐만 여기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하면서 의자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갔대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잠깐만, 그리고 피자 어디 갔어? 이러면서 방금 가져온 사람 어디 갔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꽝 하면서 닫히더래요. 그래서 으아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문이 아까까지 살짝 열어놨는데 나가려고 그게 꽝 하고 닫힌 거래요. 그러니까 바람 분 줄 알고 뭐야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야 이런 데로 배달해왔어 하면서 하는데 뒤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마치 뭔가가 의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흔들흔들 하는 그런 소리였대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면서 이렇게 앞에를 봤는데 어둡잖아요. 근데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검은 무언가가 그 밧줄을 잡고 이렇게 당기고 있었대요. 천천히. 뭐야 하면서 또 그 핸드폰을 켜갖고 찰칵 찍었대요. 그 순간에 찰칵 약간 빛이 촥 나는 순간 그거를 잡고 있는 까만색의 사람의 실루엣이 그대로 바닥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잠깐만 뭐야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막 무섭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지. 그래서 문 덜컹덜컹 하는데 문이 이제 열렸대요. 그래서 으아 하면서 밖에 나오니까 그때 현관 불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센서 등이.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이젠 엘리베이터 숫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뭐야, 진짜 나 이게 미치겠네 이러면서 봉수형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원래 누르면 7층까지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1층부터 2층, 3층,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계속 쓰더래요. 그러면서 3층입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4층입니다.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5층입니다. 그리고 6층입니다. 이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봉수형이 그때부터 엘리베이터 타기가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뒷걸음질 이렇게 치는데 띠딩 7층 찾았다 꽝 하면서 문 열리면서 갑자기 손이 확 나왔대요.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그 뒤로 정신을 잃었대요, 거기서.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다 열려있더래요, 그 7층 그 문이. 그래서 저거 뭐야 저거, 그 방금 전까지 그 머리 박은 거지 막 머리에서 혼난 것 같다. 다행히 헬멧을 써서 크게 안 다쳤는데 자기가 그 계단 뒤에 넘어 있었대요. 보니까 계단에서 굴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깍깍깍깍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저거 뭐야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눈이 이렇게 적응이 돼서 이렇게 안에를 봤는데 엘리베이터 그 안에 손이 한 8, 9개가 막 이렇게 있었대요. 팔이랑 손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손짓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보다 놀라갖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계속 치고 있는데 그때 그 엘리베이터가 다시 이렇게 쓱 하면서 닫히더래요. 그러니까 막 이때부터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이제 그냥 숨도 못 쉬겠고. 그러다가 그 순간 봉수형이 이상 느낌을 찾았대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이 아파트는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였어요. 이런 아파트로 피자 배달을 봉수형이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형이 막 놀라갖고 잠깐만 여기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봉수형한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막 이러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으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 계단을. 그래서 하면서 7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몇 층이야 하면서 막 계속 한 층 두 층을 계속 내려갔대요.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머리는 너무 아프고 그게 근데 느낌이 마치 뭔가가 막 머리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났대요.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순간 봉수형이 그 자리에서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대요. 왜냐면 분명 내려갔거든요 자기는. 근데 자기는 10층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려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갔대요. 그래서 올라가고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막 걸었대요.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딱 걸었는데 예. 사장님 받더래요. 봉수야 이러니까는 사장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사장님 제발 저 좀 데려와 주세요. 저 지금 여기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뭔 소리야? 왜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이러니까는 사장님 저 여기 지금 긍정 아파트인데 나 여기 잘못 온 것 같아요. 여기 이상해요 아파트. 그러니까는 왜 피자 배달은 했어? 그러니까 배달 끝냈고요. 돈 받았어.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내려가. 뭐 하고 있어? 그냥 내려와서 여기 오면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는 아니 사장님 여기 아파트 이거 이상한 아파트예요. 이러니까는 갑자기 사장님이 한숨 쉬더니만 너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그 순간 봉수형이 그냥 전화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뭐지? 나 누구한테 건 거지? 이러면서 전화 끊고 딱 봤는데 사장님 번호로 친 게 아니라 무슨 막 01010이라고 막 수많은 번호가 섞여 있었대요 핸드폰에. 그래서 이러면서 막 계속 내려가고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결국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짓다만 아파트 옥상이더래요. 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옥상에 올라가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자기 눈앞에 그 아파트 이렇게 짓다 말 거 보면 콘크리트 사이에 이렇게 철근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철근이 다 휘어 있었대요. 예. 그 앞에 서 있었대요. 그래서 몰라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뭔가가 이렇게 자기를 확 끌어당기더래요. 보니까 그 헬멧을 쓴 배달부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네. 아니 아유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배달부가. 그러니까 아니 누구세요 이러니까 아유 씨 나도 여기 전화 잘못 받고 여기 왔죠 이러는 거예요 그 배달부가. 그래서 아유 아저씨 저 좀 살려주니까 아유 나도 정신없어서 괜찮아요 이러니까는 막 아저씨 나 어떡해요 나 진짜 나 여기서 꼼짝 말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요 빨리 내려가요 빨리 이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여기선 타면 큰일 나 이러면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갔대요. 예. 그런데 아저씨가 하면서 내 말 똑바로 들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바닥만 봐요. 계단만 봐. 그런데 이 계단 8계단 6계단이야. 6계단 8계단인데 계단 틀리면 절대로 걷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6, 8 이것만 세. 알았어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6, 8 이것만 세라고 이러면서 천천히 내려갔대요. 근데 6, 8 하는데 한 계단에 7이 보이더래요. 아저씨 여기 7이에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면서 몇 분 정도 있으니까 그 계단 하나가 스르륵 하더니만 슉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됐어요 빨리 가 하면서 탁탁탁탁탁 가는데 막 갑자기 어깨랑 막 목이 너무 쪼이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저 여기 너무 쪼이는데 이러니까는 근데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툭툭 터벅터벅 하면서 계속 내려가더래요. 그러면서 한 3층까지 내려왔나 봐요. 3층이 딱 보이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봉수형을 딱 잡고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러더니 그대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더래요 아저씨가. 그러더니만 팍 하면서 뭔가 떨어진 소리가 나고 봉수형이 놀란 거야. 아저씨 이랬는데 근데 86만 기억해. 계속 그 소리가 뇌에서 머릿속에서 귀속에서 이렇게 맴돌더래요. 그러면서 86 하는데 그때 너무 그거에만 집중을 하다가 계단을 계속 내려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번째 계단을 밟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하는데 계단에서 떼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는데 그 귀에서 막 석석 소리가 막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어깨를 누르고 목을 이렇게 감고 있는 게 그 바닥만 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뒤를 딱 봤는데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꼬여있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아파트 벽에 이렇게 꼬여서 막 되게 괴상한 형체가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봉수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여자가 아까 피자 배달을 줬던 그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아저씨 이제 우리랑 같이 가요 이런 다음에 휙 하면서 웃는데 입이 귀밑까지 이렇게 갑자기 찢어지더래요. 그러더니만 그대로 봉수형을 잡고 밖으로 던졌대요. 예. 그래서 팍 하면서 터졌는데 아파트에서 다행히 멀쩡했대요. 다행히 멀쩡했는데 정신없이 그 뒤로 도망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갑자기 막 흐릿해지면서 이렇게 뒤 아파트를 봤는데
짓다만 아파트가 보였는데 그때 그 아파트의 느낌이 창문이랑 그 벽이란 벽에서 다 피를 흘리는 듯이 검붉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자기가. 그러고는 사장님이 아이고 봉수야 이러면서 막 와갖고 놀랐대요. 아이고 야야야 괜찮냐 이러니까 아 사장님 나 배달 어떻게 하니까 뭔 배달? 이러니까 아니 나 사장님한테 마지막 그 긍정아파트 배달 갔다가 나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뭔 소리야 너 긍정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 났어 이러는 거야. 에? 뭔 소리예요? 나 사장님 나 그 배달 마치고 오니까 너 그 배달 마치고 오다가 빗길에 음주운전 차량 박았어. 오이구야. 하늘이 도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막 긍정아파트에 있었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냥 일단 안정을 취하고 그냥 너 며칠 쉬어라. 내가 그래도 너 수당은 다 챙겨줄 테니까. 아유 미안하다 야 빗길에 배달 보내다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유 야 그래도 다행이다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 형이 나 그나저나 그 아파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는 사장님이 되게 그때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고는 그냥 쉬라고 했대요. 근데 그 말이 봉수야 누가 어떤 존재건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태어나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게 가장 안쓰러운 일이요. 사람도 그런데 무생물이라고 안 그러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봉수 형이 며칠 입원했는데 정말 신이 누군가 도움을 줬던 것 같대요. 왜냐면은 심하게 안 다쳤대요. 팔이나 그런 데만 부러지고 다행히 머리나 그런 데를 크게 안 다쳤는데 헬멧이 완전 박살이 나 있었대요. 오토바이랑. 와, 심하게 났네. 네, 근데 정말 천운이 도왔지 봉수 형은 안 다쳤다는데 나중에 봉수 형이 너무 그 아파트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 아파트에서 실종 사고가 몇 번 났고 20대 여성이 그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고가 있었고 예? 비행 청소년들이 그 아파트가 사람이 안 오잖아요. 공사 중인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서 비행을 저질렀던 일이 있었고 배달부 한 명이 그 근처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하여간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 아파트였대요. 네. 그래서 봉수 형도 그 아파트는 피해가는데 그런 폐아파트 특히 짓담한 아파트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자기가 탄생을 못하고 저렇게 방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죽은 건데 그리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유명하더라고요. 충남 쪽에서 되게 유명한 아파트더라고요. 왜냐면 네. 20년째 안 지어지고 있대요.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안 지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봉수 형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자체가 한이 서려서 그 아파트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간 거 아닐까. 그 아파트가 어쩌면은 태어나고 싶었는데 못 태어났으니까 그 한 때문에 막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오히려 그런 음기가 서리니까 거기에 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형은 어떻게 겪었다고 생각할까? 난 실제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아파트가 나를 끌고 들어간 거 아닐까 싶다. 근데 그 배달부 아저씨는 거기서 사망하셨던 분인데 나랑 비슷하다 생각했겠지 이러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를 미완성된 상태로 버려지는 애들도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한이 서릴 것 같아요. 내가 멋있게 탄생을 해서 내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그냥 버려진 채로 수십 년을 버려진 거잖아요. 또 그게.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내 한을 너희들이 좀 받아야겠다면서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네. 진짜 우리가 들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시들무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 그대로 미완성된 뭔가 네. 완성이 되기 전의 단계에 멈춘 거고 거기에 멈췄다라는 것은 또 그런 존재들이 끌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짓담한 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은데 가끔씩 출장 가다가도 그런 짓담한 아파트 있으면은 멀리 피해 다니게 되고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야, 죽은 아파트 완성되지 못했던 네. 우리가 아파트가 뭐 의지를 갖는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 기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와 사람이 죽어나간 곳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기운을 그대로 또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긍정대리님께서 또 우리가 같이 배달을 간 것 마냥 옆에 서 있었던 것 마냥 표현을 또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저희가 또 섬뜩하게 잘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하고 다들 한 주 아무 일 없이 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그 버려진 아파트나 아니면 다 지어지지 못한 아파트들은 흉가 체험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요즘에 좀 드론으로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요
그냥 짓다 말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짓다 말아서 그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 볼 때. 그러니까 다 안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무서워 보이는 아파트가 있고 안 무서워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건설사가 부도 나서 못 짓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그런 아파트도 다 똑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끌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긍정대리님이 오랜만에 시들무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긍정대리님. 여러분. 아, 네네. 얼마만이에요? 네. 아유, 진짜 그동안 너무 바빴는데. 그래요. 네. 바쁘셨을 것 같다라고도 그것도 느꼈는데. 그것도 그런데 좀 바쁜 이유가 좀 업무적인 게 있어서. 하지만 돌리님, 기종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드디어 과장을 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 과장으로 바꿀 거예요, 닉네임? 하지만 대리가 더 친근하지 않나요? 왜냐면 과장님 좀 되니까 직원들이 이제 조금 그런 친근하게 오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요. 약간 좀 제가 어려운. 네. 지금 바꿨어요, 닉네임. 긍정 과장으로. 왜냐면 제가 네. 분명히 예전에 긍정 대리님 처음 참여하거나 그때 언젠가는 과장이 되시는 그날까지라고 막 글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네.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와, 그러네요. 이제부터는 긍정 과장입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진급 축하드립니다, 승진. 네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앞으로 과장 다음은 또 차장, 부장까지 가시는 그날까지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싫어요. 싫어요. 네. 왜냐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거를 아시겠지만 급여도 오릅니다. 네. 네. 급여가 오르니까 뭐 그 정도의 무게야 뭐 짊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긍정 과장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긍정 과장이에요. 일단 이 이야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리 말기쯤에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8월 달이었을 거예요. 제가 시참이 그때 예. 끝나고 거의 참여를 못했는데 어느 날 한 11시까지 늦게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누구 전화하니까 규석이 형 전화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형 무슨 일이요? 오랜만이네? 이러는데 예. 형이 전화를 하는데 좀 목소리가 되게 좀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뭔 일이요? 이러니까 야 긍정아 나 차였다. 이러니까 나 차였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알았어 어디야? 그러니까는 혼자 지금 밖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좀 술을 사주고 괜찮아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돌비님과 귀족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시련을 겪은 사람은 정말 달래기 힘들어요. 특히 술 먹을 때 보면. 아이고, 예. 엄청나게 울면서 거기 식당 사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만 들어주는데 진짜 알았어 괜찮으니까는 내 어디가 부족한 거였을까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도 힘든데 내가 뭘 해주면 될까 이러니까 여행을 같이 가재요. 아니 여행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내가 여행을 같이 가줄게.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 있지. 이 형이 엄청 외로웠구나.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귀족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끼리 우정 여행을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마침 누구랑 갈까라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서 규석이 형도 알고 저도 아는 서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서호. 이 친구도 가명인데 서호라는 친구를 불렀어요. 왜냐면 얘가 정말 되게 위로나 이런 거 잘해주고 그러니까 서호가 오자마자 이 형 최대형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놀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빨리 털어버리고 내가 이런 걸로 쓰러지겠냐 이런 마인드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규석이 형이 그만 울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때 셋이 멤버가 콜을 해갖고 남자 셋이 콜을 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그때 그러니까 갓 이제 성수기가 끝나고 비수기가 오는 그 타이밍에 이곳은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근데 서해 바다에 섬이 하나 있어요. 오. 그 섬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섬을 이렇게 가는데 와, 전 처음 알았어요. 섬을 어떻게 가냐면 이 서우가 알고 보니까 바다 쪽에서 살았던 애더라고요. 오, 걔가 예. 서울에서 살았던 애라서 너 고향 어딘가에도 말을 안 했는데 그런데 얘가 귀족 여러분들이나 돌비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다 쪽에 산 사람들, 특히 서해 바다 쪽 사시는 분들은 인맥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러니까 다리 건너 어촌 계장님, 다리 건너 어디 시장에서 제일 큰 거 하시는 분, 뭐 땅 주인, 뭐 바닷가 냉동창고 하시는 뭐 경매사 이런 분들인 거예요, 다.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 가는 섬은 이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 근데 어촌 계장님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와, 통통배 타니까 진짜 멀미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통배를 타고 한 3시간에 걸려서 섬을 하나 들어갔는데 섬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 야 진짜 끝내준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앞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젊은 남자애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맨날 늙은이들만 오는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젊은 남자애들이 오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규석이 형도 인사는 하면서 서우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규석이 형 표정이 살짝 안 좋아요. 아, 형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이러는 느낌으로 약간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할머니들이 말 걸면 그때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섬은 옛날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할머니 8분만 사는 섬이 됐대요. 그래서 할머니 8분만 이 섬에 살고 계시는 거였대요. 근데 규석이 형이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일단 할머니들이 젊은 애들 보니까 아이고 삼촌들 막 삼촌이라 하더라고.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삼촌들 일단 밥 먹고 가요. 식사 주겠다고. 이런데 오랜만에 와주신 손님이니까 하고 어촌계장님도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돌비님 여기에서 처음으로 고래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예. 근데 고래고기는 엄청 적어요. 진짜 양이 엄청 적은데 그 적은 양인데도 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해산물을 주셔야 되는데 해산물과 함께 그게 있어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고래래요 그게. 그러니까 와 고래고기구나 이러면서 이걸 하나 먹어봤는데 맛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아 맛은 예,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맛은 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규석이 형이 은근히 그냥 밥이랑 먹는데 밥이랑 나물 막 이런 김치 이런 것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왜 안 먹어? 이거 주셨다니까 나는 이거 좀 안 맞아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서해 바다에 고래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전 고래고기 하면 울산이랑 부산이 제일 유명하다 들었거든요. 근데 서해에서도 고래를 먹나 하니까 고래를 먹는데요. 그래서 서우가 고래 가끔씩 먹어. 그리고 이 할머니들은 워낙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이러면서 규석이 형이 이렇게 먹다가 저기 할머니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혹시 여기서 최근에 할머니 한 분 세상 뜨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대뜸. 그러니까 막 되게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가 갑자기 확 가라앉죠. 그래서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있었나요? 이러니까 막 뜸을 들이다가 맞았대요. 최근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밥이나 먹고 이렇게 하자.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 뒤로는 그냥 되게 즐겁게 놀았거든요. 서우랑 저랑 규석이 형 셋이서 놀다가 와 너무 재밌게 노니까 또 저녁밥을 주시는데 그때는 근데 고래고기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저녁을 보내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저도 처음으로 위화감을 하나 느꼈어요. 뭐냐면 섬을 보면은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솔비님. 예. 섬이 그 높은데. 근데 한쪽 그 아래, 그러니까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쪽 하나에 무슨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언덕은 뭐지? 이러면서 그냥 봤는데 규석이 형이 계속 그 언덕만 쳐다보는 거예요. 캠핑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형 저기 뭐 보여? 이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언밸런스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언밸런스한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산들은 풀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흙더미인 거예요. 그 언덕은. 풀이 없어요. 나무랑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이러면서 그냥 야 자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그 약간 밤바다인데 달빛이 쫙 내려온 밤바다였어요. 그래서 와 여기 어디지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형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 이러다가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니야 형이라고 해 이랬는데 꼬맹이가 있는 거예요. 웬 한 12살쯤 되는 꼬맹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뭐지 하니까 형 그 밤바다에서 수영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밤에 바다 들어가면 안 돼. 너 누구니 근데? 이러니까 형 빨리 가서 그 바다 쪽 좀 한번 들어가 봐요. 되게 재밌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바다로 뛰는 거예요. 얘가 야야야야야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따라갔는데 바다로 이렇게 둥둥 빠졌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바다에 빠졌는데 발이 안 닿아요. 분명 해변가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바다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러면서 하는데 애기가 수영을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위험해 들어와 야 여기 바다 간다 이러면서 부르니까 애기가 괜찮다고 하더만 그대로 그냥 잠수를 내버린 거예요 물속에. 그래서 야 하면서 이렇게 물속에 퉁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쫙쫙 하면서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저도 그 순간 잊었어요.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서해 바다가 되게 좀 딱하잖아요, 물이. 근데 그 바다는 신기하게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이러고 있는데 처음 보면 물 밖에 나오니까 형 되게 이쁘죠 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좀만 더 놀다 가자고 나 바닷속 못 들어가 봤다고 오랫동안 이러면서 바닷속으로 첨벙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애랑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와 나도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하는데 어디 아주 그 바닷속 물속에 가면은 그 막 뽀글뽀글뽀글 이런 느낌이랑 함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잘.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뭔가 고주파 같은 게 막 바닷속에 이렇게 막 팡팡팡 하면서 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쑥 나와서 인사를 하더니만 밑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봤거든요. 돌비님 귀족 여러분 혹시 심해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진짜 제가 이렇게 본 아래가 저가 거의 개미로 보일 정도로 엄청 큰 눈이 있었어요. 뭐야? 그게 그러니까 눈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본 대로 얘기해드리면 고래였거든요. 오, 예. 장난 안 치고 고래가 롯데월드 타워만 했어요 보인 게. 아, 그 묘사가 된 게 거기서 네 보인 게. 거의 그렇게 보였어요. 롯데월드 타워만한 그러니까 눈만 그 정도 크기면 야 이건 롯데월드 타워급이다. 근데 공포심이 들다 못해 뭔가 진짜 제가 이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에 눌렸어요. 진짜 제가 뭔가에 눌렸어요. 그냥 심적으로 무언가에 눌리다 못해 하는데 얘가 안으로 이렇게 슉 하면서 안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이때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애기는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웃고 있다가 애기도 갑자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꼬맹이가 사람의 속도로 바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엄청 빨리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오 이러고 있는데 잠시 뒤에 뭔가 이렇게 긁는 소리랑 함께 고리가 팡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깼어요. 제가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알고 보니까 꿈을 꾼 거였던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런데 깨자마자 규석이 형이 막 등을 턱턱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러니까 누악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구토를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냥 좀 밥을 많이 먹긴 했지만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 제가 거의 한 코카콜라 페트병 조그마한 거 그 정도 되나 300ml짜리 정도 되는 물 그 정도 양을 토했어요. 예. 그러니까 으악 이러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서호는 깜짝 놀랐고 규석이 형은 침착하게 툭툭 부드러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씨 이거 미쳤다 이거 뭐야 이러니까 꿈 꿨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근데 하면서 지금 몇 시에 하니까는 한 새벽 5시쯤 된 거예요. 근데 새벽 5시 이러니까 뭔가 이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날이 완전히 흐려졌어요. 그리고 긍정아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우리 오늘 집에 못 가. 왜냐면 1박 2일만 놀려고 그 섬을 갔고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오늘 집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밖에 보래요. 그래서 보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섬에. 그래서 야씨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할머니 몇 분이 우비를 입고 이렇게 그 바다를 보면서 하면서 막 되게 힘들어 하신 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들 저희 이러니까 아이고 삼촌들 미안해 이거 어떡해 우리가 이거 놀러 왔는데 이거 이제 밖에를 못 나가게 됐어 이럴 때 있어 해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러니까 괜찮다고 전화는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는 저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일부 섬들은 그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해저 케이블 같은 게 다행히. 그래서 그걸로 전화해서 저도 회사에 전화하고 조금 연차 좀 더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날이 풀린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고 우리 뭐 여름 휴가로 이렇게 놀러 왔는데 무슨 이러고 있냐 하니까는 할머니 일이나 도와드리자 이런 거예요. 서우가. 그러자 해갖고 이렇게 갔는데 할머니들이 아니나 다를까 막 뭔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자르시고 막 하는데 되게 능숙하세요. 전 그래서 할머니들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 걸 되게 잘하신다 이러면서 하니까 아이고 젊은이들 고마워 이러면서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먹으라고 막 감자 같은 것도 주시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씨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규석이 형이 그 계속 아까부터 그 언덕을 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 왜? 이러니까 야 나 저 언덕 되게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야 봐봐 했는데 진짜 그때 저도 위화감을 하나 느꼈던 게 그게 언덕이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쓸러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뭐냐면 뭔가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흙더미를 누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저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하는데 저기 뭐 있나 물어볼까 하면서 할머니들 저기 뭐예요 이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걸 말해서 모르게 이러는 거예요. 여기 손님으로 왔으면 손님으로 있어 알려고 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러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와서 아유 처음 왔으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성질을 내야 하니까 막 내가 왕할멈 죽었을 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아이고 이러면서 아니 뭔 소리야? 이러니까 왕할머니는 그러니까 갑자기 규석이 형이 할머니 딱 하더니만 잠깐 이런 다음에 할머니 혹시 그 돌아가신 할머니 장례 어떻게 치렀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례 치르시는 게 잘 안 되셨나 봐요. 형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왜냐면 솔직히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아유 뭐 그런 거 다 치라 하면서 그날 밤도 이렇게 했는데 되게 꿀꿀한 여행이었어요. 둘째 날까지. 근데 둘째 날이 딱 됐는데 밤에 이렇게 자는데 저는 되게 그렇게 꿀꿀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옆에서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뭔 소리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우가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니 야 하려면서 이렇게 애한테 손을 딱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규석이 형이 제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자면서.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형이 눈으로 뭔가 이렇게 막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어깨에 손 잡은 상태로 눈으로 옆에 창가를 이렇게 눈동자 굴려서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가를 이렇게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가를 딱 봤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 왜요? 분명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야 이러는데 이제 규석이 형이 반대쪽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잔 그 민박집 숙소에 거울이 길게 있었거든요. 그 큰 거울이. 그래서 그 거울을 눈으로 이렇게 탁탁 가리키는 거예요. 눈동자로.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봤는데 저 거기서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거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울 안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입을 딱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눈동자를 딱 보니까 그 거울이 비친 방향을 봤거든요. 그 거울이 창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가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거울 안에는 할머니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슬슬 무서운데 서우는 계속 이러다가 딱 봤는데 갑자기 창가가 되게 까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형이 갑자기 그때 이렇게 슬슬 이렇게 저한테 가까이 와서 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순간 제가 진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왜냐면은 그 창가가 까맸던 이유가 그게 눈이었어요. 제가 그 바다에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하다가 다시 날이 밝아지면서 서우가 깼어요. 근데 애가 식땀을 흘리면서 깼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애가 분명 식은땀을 흘리고 있으면 엄청 더워야 되잖아요. 손이 엄청 차가운 거예요. 온몸이 그냥.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차가웠냐면 애가 그 무슨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야, 나 진짜 무서운 꿈 꿨다고. 제가 그때 저도 꿈을 꿨으니까 야, 너 혹시 고래 봤냐? 그 엄청 큰 거 이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뭔 꿈 꿨어? 그러니까 나 진짜 무서운 꿈 꿨다고. 나 진짜 내가 이런 꿈 처음 꿨는데 너무 무섭다고 이러는 거예요. 뭔 꿈인데? 하니까 규석이 형이 언덕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저거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꿈을 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놀다가 어느 창고에 갇혔대요. 근데 그 귀족 여러분들이랑 돌비님은 아시잖아요. 옛날 뭐 냉동창고나 그런 창고 같은 거는 닫으면은 안에선 밖으로 못 나가요. 밖에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혔는데 꼬맹이 하나를 봤대요. 거기서 12살쯤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뭔 일인고 하니까 애가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안에서.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여긴 어디야? 이러면서 하니까 애가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순간에 그 서우가 소리를 빽질렀대요. 왜냐면 혹시 저는 그 느낌이 모르겠는데 동사한 그 CC들 보면은 퍼렇대요. 애기가 퍼렇더래요. 이거 뭐야? 이러니까 근데 애기가 갑자기 빠다닥 하면서 얼었는데 이렇게 풀리듯이 이렇게 하더니만 서우의 손을 딱 잡고 덜덜덜 떨면서 말하는데 그게 막 살려달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와씨 이러면서 끙끙끙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꿈에서 깼대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할머니들도 막 계속 저희랑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막 할머니들 저희가 며칠 이렇게 머물지만 저희 이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갈게요 이러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규석이 형을 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삼촌 잠깐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삼촌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석이 형이 이렇게 보면 저것 때문에요? 하면서 그 언덕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대요. 싫다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뭔데? 이러니까 저 언덕에다가 제사를 좀 지내달래요. 저 언덕에서. 아니 뭔 제사야 이러는데 형 그냥 해드리자 하니까 이런 데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라는데 아니 그래도 그냥 할머니들 좀 그렇잖아 하니까 싫대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할머니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런 거 했다고 우리 막 이상한 거 씌거나 그러는 거 아니죠? 저랑 지금 서우 이상한 꿈 꿨어요. 이러니까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래요. 그래서 에휴, 그래도 해드리자. 근데 제사상 그 되게 별거 없대요. 그냥 가볍게 해드리면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제사상 위에 올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서 3일차까지는 그냥 별일 없이 지냈는데 3일날 밤이 됐어요. 그 규석이 형이 밤에 갑자기 야 저거 보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언덕 위에 뭔가 이렇게 일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규석이 형은 아이씨 이러더니만은 갑자기 서욱 이렇게 막 깨우는 거야. 야 일어나봐 하면서 딱 이렇게 일어나니까 규석이 형이 야 너 공짜 여행이라는 거 털어놓으라고. 너 여기 우리 왜 불렀어? 저것 때문에 불렀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 분명 아까까지 일렁이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뭐 하니까는 규석이 형이 그 서우한테 여기 삽 있냐? 이러는 거예요. 웬 삽? 이러니까 규석이 형이 서우한테 너 모르는 척하지 말고 너 내가 하는 말에 대답 다 하라고. 예. 그러니까 알겠다고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너 저 할머니들이랑 다 아는 사이지. 그러니까 서우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저 할머니들이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서우가 너 할머니 돌아가시고 여기 있던 왕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 할머니들이랑 만났었지 한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때 힐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러 가자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셋이서 새벽에 삽 들고 그 비 맞아가면서 우비 입고 갔거든요. 그러더니만 형 왜 뭐 때문에 갑자기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이러니까 삽을 들고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언덕에 그 상만 올려도 그냥 거의 다 꽉 찼거든요. 그랬는데 형이 이렇게 팅팅 그 삽으로 이렇게 바닥을 치다가 내가 아까 제사 지내다가 잠깐 미끄러졌거든. 근데 그때 뭔가를 봤어. 이러면서 팅팅 하면서 이렇게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삽으로 그러다가 띵 하다가 땡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규석이 삽으로 이렇게 막 거기를 줄을 파니까 웬 쇳덩어리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들이 그 쨍쨍 소리 때문에 깨서 뭔 일이여 이러다가 저희를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저희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있는 곳은 그렇게 하면 막 난리 피잖아요. 니들 거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파래요. 그때부터 비 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팠는데 와 씨 그게 언덕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 느낌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니까 흙이 되게 물렀어요. 저도 그래서 올라가면서 저희 또 막 이렇게 무너지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전 대체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냉동탑차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 누가 흙으로 냉동탑차를 거기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그 냉동탑차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진짜 옛날 차예요. 그게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하니까 규석이 형이 이거였네.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놨었네. 아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낡아갖고 이게 도저히 복구 불가능한 완전히 그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이러니까는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머니들 여기서 영물 건드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왕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 왕할머니가 건드린 적 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여기 사는 게 재밌어서 사는 게 아니라 못 나가신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규석이 형이 갑자기.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만 서울을 갑자기 불러요. 규석이 형이. 그러니까 너 여기서 잠깐 살았었지? 그러니까 서우도 맞대요. 자기 가족이 잠깐 여기서 살았던 적이 있대. 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달라고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참 씁쓸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탑차 관련해서. 뭐였냐면 아주 오래전 왕할머니가 갓 결혼을 하셔서 아기랑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그때는 그 섬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살았대요. 한 40~50명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 섬에서 원래는 고기도 잡고 막 이렇게 바닥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섬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섬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떠내려왔대요. 아,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고래 포경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법상 포경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고래 고기를 먹을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사고로 고래가 죽거나 사고로 고래 사체가 바다에 떠내려오거나 하는 경우에만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떠내려온 밍크고래가 살아있었대요. 근데 바다고 그때 그 왕할머니의 아들은 12살이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 했대요. 근데 그때 밍크고래가 떠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밍크고래가 눈으로 할머니를 딱 봤는데 그때 주변 할머니들도 있었대요. 그때는 젊으셨으니까. 그 밍크고래를 보내주자 했대요. 근데 여기서 그 할머니가 그동안 아들한테 고기를 너무 먹여주고 싶었대요. 그동안. 예. 근데 밍크고래가 마치 눈이 할머니 저 살려주세요. 저 바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느낌이었는데 이때 할머니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애기들도 많았고 이 고래 그냥 먹자 우리가. 왜냐면 어차피 바다 가도 오래 못 살 거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리고 지금 썰물이라서 고래를 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해변에서 고래를 죽였대요. 그렇게 해서 그날 잔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래가 남으니까 그 남은 고래를 갖다 이렇게 하고 뭇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고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고래를 먹을 때 좀 그랬나 봐요. 할머니들도 우리가 예. 영물을 죽인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지. 예. 근데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 고기를. 그러니까 아유,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식이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였는데 냉장 회사에서 이렇게 와서 냉동 그거를 하려고 네.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사라졌대요. 사라졌는데 그 아들이 그 냉동 탑차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놀다가 그 안에 갇혀서. 근데 아, 그 날이 있고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거는 제가 할머니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엄청 울었대요.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꿈속에서 아들이 이렇게 막 헤엄을 치는데 거기에 엄청 큰 고래가 나타났대요. 할머니 앞에.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막 원망스럽게 그 고래가 막 소리를 쳤대요. 나를 왜 안 보내줬냐고. 나를 왜 안 보내줬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미안하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 했다. 그러더니만 내가 그래서 네 아들 데려갔다. 내가 겪은 거 너도 겪어보라고 그랬는데 이때 할머니가 이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막 화를 냈대요. 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랬다고. 내 아들을 고기 먹고 싶다고. 네 먹였다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고래가 저주를 내린다고 자기가. 너네 좀 한 명도 이 섬을 못 벗어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섬에 올 때 이렇게 젊은 남자애들이 그 섬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많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되게 많아서 사람들도 점점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왕할머니가 그 뒤로 너무 그렇게 슬펐는데 어느 날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대요. 네. 뭐냐면 큰 사고가 있었대요. 바다 근처에서 한번. 그러게 어떤 사고냐. 바지선이 이렇게 전복이 된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복된 그 바지선의 어떤 냉동 탑차 하나가 흘러들었는데 할머니가 왠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아들 느낌이 그렇게 들었대요. 아들이 저기서 죽었다고 막 갑자기. 그때부터 그 왕할머니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떠내려온 냉동 탑차를 갑자기 할머니가 돈 주고 인부들을 해서 언덕으로 묻어버렸대요, 거기에. 아, 왜 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인부들을 불러와서 냉동 탑차째로 거기다 그냥 묻어버렸대요, 그 섬에다가. 그래서 아니 저런 짓은 왜 했을까 했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언덕을 만들고 그 할머니가 그 뒤로 그냥 모르겠대요. 그 언덕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 끝났으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그 냉동 탑차 자체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인부들을 또 많이 부르기가 애매한데 서호를 부른 이유가 거기서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니 야 근데 왜 남자 셋 불렀냐라고 하니까 규석이 형이 이거 그 이상 데려오면은 사고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냉동 탑차 뒤 완전 녹슨 그 탑차를 이렇게 쾅쾅 쳐서 그걸 열었거든요. 칸을 여니까 안에 웬 흙이 엄청나게 많이 쌓인 게 나온 거예요. 뻘 같은 게. 그래서 됐다 이제 아휴 됐다 이러면서 규석이 형이 할머니 방에 그 참기름 남은 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 쫙쫙 끼고 자자 이러면서 그냥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잤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릉쾅 하면서 청둥번개가 엄청나게 쳤어요.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그 냉동탑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날이 엄청 맑아졌고 그래서 형 우리 뭐 한 거야 이러니까 한풀이 애들인 거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전 서우한테 그랬거든요. 너 씨 이거 하려고 우리 불렀냐? 이러니까는 미안하대요 자기가. 네, 할머니들 부탁이 너무 그래갖고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또 어촌 계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붕 하면서 가는데 어촌 계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이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섬에서 밖에 나갈 때 진짜 목숨 걸고 나갔거든. 왜요? 이러니까 야 파도 엄청 쳐 이 섬 밖에 나갈 때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없네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고 예. 별다른 일 없이 그냥 본의 아니게 저도 퇴마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 의식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서 예. 뭔가를 도와주게 됐는데 서호가 이런 일을 한 게 너무 미안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네. 왜 이러니까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서호가. 그러면서 정말 너랑 규석이 형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마침 그때 타이밍이 그렇게 잡혔고 일단 규석이 형은 그런 이상한 거 많이 보지 않냐 많이 느끼고 어쨌든 내가 정말 미안하고 그냥 그런 데에 말려들게 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그 섬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도 다 그 섬을 떠나셨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무인도 비슷하게 됐대요. 근데 가끔씩 찾아간대요. 왜냐면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섬 주변에서. 예. 양식장도 조만간 들어온다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네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육지에서는 영물에 관련된 그런 공포 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바다의 영물은 뭐였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네. 고래지 않을까. 네, 진짜. 네. 그래서 정말 그리고 보기 힘드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네. 슬펐던 게 그 고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저는 할머니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도 예. 저 오시면은 막 배가 터지도록 주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게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막 맛있게 먹으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근데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고기를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아유, 죽었어서 끝난 거지 않나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모르겠어요. 참기름은 왜 뿌린 거며, 그 냉동탑차는 대체 왜 다시 돌아온 거며, 저 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또 남았지만 그래도 긍정과장님 덕분에 와 또 이런 네. 이야기도 들어보네요. 네, 네. 살다 보니까. 그리고 돌리님 예. 그냥 저는 영원한 대리로 남고 싶습니다. 아, 돌리님 그래요? 라디오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리님으로 해주세요, 귀종 여러분. 돌리님. 아유, 강등하겠어요. 네. 그냥 긍정 대리님으로 네. 이쪽에서는 남아 계시고 네. 앞으로 진짜 현 사회에서는 네. 쭉쭉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뭐 육지의 영물, 뭐 호랑이, 뭐 뱀, 뭐 노루, 사슴,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근데 고래가 바다의 영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지만 이 고래를 본 적은 태어나서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만큼 보기 힘든 바다의 생물인데 그래서 아마 그 영물을 건드려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긍정대리님 덕분에 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2조 정도 받으셨잖아요. 2조. 뭐 네. 이조야 뭐 골빈님 계좌 뭐 티도 안 나죠? 그거 숫자 뭐 바뀌는 것도 눈치 못 채죠? 그 정도면. 이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2조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꿈의 대화다. 그죠? 참. 돌빈님 덕분에 이번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예, 예.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가 바로 들어보는 네.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돌빈님.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고요. 이야기 해주신 분이 될 수 있으면은 뭐 나 모르게끔 대충 얘기하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들으시면서 언제쯤이겠구나 아마 유추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냥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자면 몇 년 전에 똘비라고 하는 30대 극초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영업직이었어요. 그런데 뭐 신차 영업 이러면은 우리가 기본급이 없는 영업직이거든요. 국산차 네. 영업직들은. 근데 그런 영업 말고 기본급이 존재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기본급이 존재하는 영업사원도 2개 정도로 나뉘어요. 하나는 기본급을 주는 대신에 이 돈으로 기름도 떼고 손님 만나면 밥도 먹고 뭐 또 하라고 말은 기본급인데 이렇게 판공비를 그냥 주는 이런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똘비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형식이었냐면은 진짜 순수하게 급여였어요. 기본급이 있고 인센이 있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차량도 지원해주고 고객들 뭐 사야 된다고 하면은 법인카드도 있어가지고 물품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탄탄하니까 똘비가 열심히 이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회사 조건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급여도 생각보다 탄탄했고 회사 자체가 영업직인데요. 어떠한 종류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회사 대표님의 친척 형이 꽤나 큰 손이에요. 회사 대표님이 물건을 죽을 때까지 계속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도 자금 걱정이 없었고 다 좋잖아요.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퇴사를 안 해요.
왜 퇴사를 안 하냐? 그만큼 회사가 좋으니까. 이런 회사의 특징, 상명하복이 좀 강합니다.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하급자는 바로바로 이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화가 좀 있는 회사였대요. 똘비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가 대략 2년이 좀 못된 상황이었는데 말이 영업직이지 거의 배송직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본인이 2년밖에 안 됐고 어떻게 보면 배송 위주고 내가 부여받은 섹터만 거의 도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제 곧 설 명절이 앞둔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은 연휴 앞두고 영업직들은 부지런히 선물을 돌리죠. 인사도 하고. 네. 그런데 똘비는 인사 갈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일을 다 끝내놓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업무 처리를 좀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부르더랍니다. 똘비가 대리였거든요. 똘대리 바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과장님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담배나 한 대 피지?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옆에 베란다 공간이 있대요. 거기에 가서 담배를 쭉 피는데 뭐 많이 바빠? 그래가지고 안 바쁩니다. 일할 거 거의 다 해놓고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진짜 미안한데 김 부장님 입원하셨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 나고 입원하셨죠. 그러니까 그 김 부장님 VIP 고객 중에 한 명인 것 같던데 거기로 나한테 선물 좀 배송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똘대리가 좀 갔다 와주면 안 돼?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는 상명하복이에요. 좀 그냥 말은 이렇게 부탁이지만 명령이에요.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차에 가보면은 트렁크에 뭐가 실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당 주소지로 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그러고 오면 돼. 그러더래요. 이때 시간이 오후 2시 정도였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서 그 선물꾸러미 하나 딱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받아봤잖아요. 보니까 일단 아직 정확하게 내비를 찍어보진 않았으나 여기는 고속도로를 좀 타야 돼요. 고속도로 타고 좀 가서 보니까는 산촌이에요. 회사차가 레이였어요. 레이. 그 영업하라고 쫙 준 차가. 네. 이 레이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출력이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똘비가 얼마 전에 신차를 뽑았었어요. 몇 달 됐어요. 신차 네. 뽑은 지가. 테슬라 모델 Y를 뽑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새 차를 또 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전기도 충분히 충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고속도로도 또 뛴다고 하니까는 그것도 좀 쓰고 싶고 그래서 내 차로 가자. 어차피 선물 주고 퇴근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 차로 가야겠다 해서 본인 차를 딱 타고 그곳으로 향한 거예요. 네. 이게 막상 가보니까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대요.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반을 쭉 가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를 타고는 1시간도 안 간대요. 얼마 안 간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촌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꼬불꼬불꼬불 엄청나게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에 시간이 많이 찍혔구나 이해가 되더랍니다. 한참을 들어갔답니다. 진짜로. 첩첩산중에 마을이 있더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산촌은 다 가보면 첩첩산중에 있어요 진짜. 그래서 도시 사람 눈에는 진짜 깊은 산골로 보이고 실제로 깊은 산골이 맞기도 하대요. 이 주소지 딱 내비상 그 주소지를 딱 운전하면서 보니까는 해당 어떤 마을이 있고 마을 초입에 한 집을 향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여기가 VIP 집이구나 이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웠대요. 앞에 도착해가지고 딱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일단 대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옛날 대감님들 사는 딱 이런 집 보면은 대문이 엄청 크잖아요. 나무로 딱 돼 있어갖고 높아갖고 그 대문이 딱 있더랍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 집 기깔나네. 뭐야 이 산골에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일단은 트렁크에 실어놓은 선물을 딱 빼가지고 대문 앞에 딱 섰답니다. 딱 서가지고 안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일단은 앞에 정원이 이렇게 있더래요. 잔디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연못까지 다 조성을 해놨더래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와 조경에 진짜 돈 많이 썼겠다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진 그러한 정원이었대요. 근데 아무리 대문이 활짝 열려있고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가기엔 조금 깨름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대문을 두리번 보니까 대문 옆에 문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는데 살짝 문을 제끼고 보니까 초인종이 있더래요. 그래서 띵동 눌렀대요. 한참 이제 기다리니까는 초인종에서 누구세요? 하고 여성분 목소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 땡땡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저기 김 부장님 했더니 잠시만요 말을 자르더래요. 그러면서 잠시만요 그러더니 잠깐 있다가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뚜벅뚜벅 정원을 지나서 쭉 들어가는데 이야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막 그 연못에 비싸 보이는 큰 잉어 있잖아요. 그거 막 헤엄치고 있고 개인주택인데 그 정원에 분수 자그만한 것도 있고 이야 끝내준다. 옆에 주차장 따로 설치돼 있고 우와 하면서 집을 딱 봤는데 대문이 한옥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집도 풀 한옥처럼 딱 세팅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오리지널 한옥은 단층집이라고 하네요. 원래 한옥은 단층이래요. 네. 그래서 부지가 넓어야 된대요. 그래서 단층인데 딱 봐도 집이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로도 되게 길고 컸대요. 와 진짜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야 하고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현관문으로 보이는 문이 딱 열리면서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더래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그런데 앞치마를 하고 계셨고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해주신 헬퍼분이시구나 이 느낌이 딱 들었대요. 그냥 그래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대요. 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거 전달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예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따라서 들어갔답니다. 따라서 거실 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뭐 드라마 같았대요. 이게 우리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재벌집 회장님이나 막 이런 분들 평상시에 혼자 계실 때 뭐합니까? 난을 닦아요. 난. 딱 들어갔는데 뒷모습인데 뭔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면서 어떤 남성분이 그 난 풀떼기를 이렇게 수건인가? 그걸로 이렇게 닦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우와 뭔가 진짜로 이렇게 빛이 나는 느낌이었대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싹 돌아보시더래요. 근데 나이는 정확하게 가늠은 할 수 없으나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셨대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키가 180은 좋게 넘어 보였으며 어깨가 딱 벌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키가 조금은 작은 유지태 같은 몸. 엄청나게 기골이 크죠 몸이. 우와 저 나이에 장난 아니시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첫 번째로 본 게.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거는 한옥 특유의 그 나무 향기가 진하게 났고 그 나무 향기와 함께 진한 커피 향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확 풍겼었대요.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는 뭔가 고급진 이 느낌에 뭔가 이분을 딱 뵈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확 들더래요.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돌비님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대요. 딱 보자마자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땡땡회사 그 김 부장님. 그러니까 김 부장이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겠네. 그 옆에 내려놔 이렇게 반말을 하시더래요. 처음에 한두 마디 딱 존댓말 하시더니 반말을 하는데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옆에 갖고 온 선물을 정중하게 내려놓으니까 아이고 피곤하시겠네. 손님이 왔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는 게 응당 내가 해야 될 일이니 이쪽으로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를 쫄쫄쫄쫄 따라갔대요. 부엌같이 생긴 딱 그 옆을 지나서 어떠한 방 문을 딱 열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이 또 나오는데 뭔 커피숍에 온 줄 알았대요. 세팅이 진짜 끝장나더래요. 딱 들어가니까 그 우리 로스터리 카페 가면 커피 콩 볶는 기계 있죠. 그게 업소용 사이즈는 아니어도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콩을 볶는 기계가 딱 놔져 있고 그 옆으로 생두가 자루에 나라 이름 적힌 게 쫙 놔져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업소용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한 2개가 놔져 있고 그 옆으로 막 핸드드립하는 기계도 종류별로 놔져 있고 진짜 장난 아니더래요. 이래서 커피향이 이렇게 진하게 났구나 싶더래요.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니까 내가 커피를 좀 좋아해. 이리 와 내가 커피 한 잔 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진짜 고급져 보이는 탁자가 딱 있어서 거기 앉으라고 해서 앉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수 커피를 타주시더래요. 그래서 쫙 커피를 타갖고 앞에 딱 놔주는데 정말 맛있더래요. 진짜 커피향이 이렇게 진하고 커피가 이렇게 맛있구나 그때 처음 느꼈대요. 커피를 마시면서 선생님 커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커피. 그러니까는 내가 커피 좋아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어. 이거 되게 비싼 커피야. 어렵게 구한 커피들 많아. 지금 블렌딩 된 건데 하면서 설명을 한참 해주시는데 이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한참 예 하면서 듣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참을 듣다 보니까 2시에 얘기를 듣고 준비해서 출발해서 도착해서 지금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겠어요?
저녁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산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해는 지그직 갔어요. 그냥 어두워요, 바깥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선물만 주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들죠, 똘비가.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고 시간 봐라. 대리라고 했지? 일로와 밥 먹고 와. 글도래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딱 식탁 가니까 와 진짜 밥이 정갈하게 쫙 차려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독대로 밥을 먹었대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밥을 딱 먹는데 뭐 밥도 맛있고 그래서 밥 다 먹고 커피 한 잔 더 준 것도 먹고 거의 저녁 9시가 다 돼서 집으로 출발을 했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딱 집에 가는 길에 김 부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병원에 계신. 김 부장이 전화해갖고 부장님 저 똘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오늘 네가 간댔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물 드렸더니 뭐 밥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어. 내가 한번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근데 부장님 와 저분은 누구세요? 뭐길래 저렇게 VIP세요? 그러니까는 나도 몰라. 나도 사실 내가 관리하던 분이 아니고 대표님이 한참 전에 나를 시켰었어. 명절이면 까먹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과장을 시켰는데 과장이 또 널 시켰네? 모르겠다. 대표님 화를 내든가 말든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돈이 많아 보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뭐 재벌집 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몰라 모르겠고 아무튼 고생 많았어 고마워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하고 끊으시더래요. 참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고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짧게 끝났대요. 그리고 며칠 일을 하고 드디어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도 오고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고 아침에 차례 지내고 다 같이 그 성묘를 가지 않습니까? 성묘를 가는데 본인 새 차를 샀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차에 조금 친척들도 태워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친척 형네를 태웠대요. 그래가지고 보조석에 친척 형이 탔고 그 다음에 뒷좌석 운전석 쪽으로 그 형수님이 타고 그 다음에 보조석 뒷좌석으로 아기를 태웠대요. 그런 식으로 태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벨트 다 매고 성묘길을 쫙 갔대요. 가는데 아기가 누워서 새근새근 자더래요. 멀미를 하나 어쩌나. 그래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애가 갑자기 자다가 에 하면서 막 울면서 깨더래요. 그러더니 애가 막 반 경기를 일으키면서 눈 뜨고 엄마가 보이니까 엄마한테 가서 안기려고 온몸을 비틀면서 엄마한테 가는데 벨트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벨트를 손으로 부여잡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래요. 온몸을 막 미친듯이 파닥파닥거리면서. 애기가 6살인가 그랬대. 이상한 아줌마, 이상한 할머니 같아. 무서워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꿈을 꿨나 그러면서 엄마가 한참 토닥여줬대요. 그렇게 이제 성묘를 갔다가 오는 길에 애기가 죽어도 이 테슬라는 안 타겠다고 절대 타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친척 형네는 다른 차를 타고 또 딸은 여러 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차가 한 3대 갔다는데 다른 가족을 태운 거예요. 차에다가. 이번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본인의 큰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으셨대요. 큰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쫙 오는데 큰아버지가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이분이 잠을 잘 안 주무시는 분이에요. 큰아버지가. 그런데 한참 번 얘기를 하시다가 말씀이 없으셔서 룸밀러를 봤더니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큰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또 운전하고서 오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야 하면서 막 이렇게 식은땀 비슷하게 흘리시면서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옆에 다른 친척들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아유야 내가 성묘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꾸고 참 재수가 없네 이거 참 별거 아니니까 운전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꿈 꾸셨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야 모르겠다 뭐 나이 좀 드신 여성분 같은데 와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협박질을 하는 거야 꿈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듣고 보니까 아까 조카가 아줌마 할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큰아버지도 비슷한 꿈을 꾸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큰아빠, 그럼 할머니가 막 뭐라 했어요? 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말도 말아야. 꿈속에서 칼로 막 나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꿈속에서 한참 몸싸움 했다니까.
아유, 야, 깨서망정이지. 진짜 기분 진짜 더럽네.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또 자리가 끝났어요. 이때만 해도 무슨 이상한 느낌이라든지 뭐가 붙었구나 이런 감정 전혀 받지 않았었대요. 그렇게 설 명절이 끝날 때쯤 그러면은 이제 친척들도 다 원래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갑자기 썰렁해져요. 똘비도 어머니 아버지를 다 도와드리고 본인 나와서 살고 있었으니까 나도 갈게요 하고 출발해서 본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뒷좌석도 벨트 알람이 울리는 거 아시죠? 뒷좌석에 사람이 앉았는데 벨트를 안 매고 있으면은 경고음이 울려요. 경고음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띵동띵동 거리다가 꺼지고 그래서 뭐지? 오류인가?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띵동띵동 거리다 꺼지고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자리가 딱 보조석 뒷자리였대요. 뭔가 괜히 그냥 조금 느낌이 그랬대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쭉 가가지고 집에 올 때쯤 해가지고 골목길 쪽을 딱 틀고 들어가는데 테슬라는 이 가운데 화면에 차 근처 지형지물을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내 주거든요. 딱 그걸 보는데 이런 증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슬라에. 이게 이 차만 특이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차 옆쪽에 보조석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 모양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게 몇 번 반복을 하더래요. 골목길을 그냥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이 증상은 테슬라에서 간간히 있는 증상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똘비도 근데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괜히 어우씨 이게 뭐야 그냥 그랬대요. 그런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박자 더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화면에 사람 모양이 떴을 때 안전벨트 경고음이 같이 울리더래요. 이때는 진짜 무서웠대요. 사람 모양이 뜨면서 갑자기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렸다가 사람 모양이 사라지면서 다시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음이 꺼져요. 이게 몇 번 나오니까 야 이때는 조금 머리털이 쭈삣쭈삣 하더래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이거 조만간 센터에 차 입고 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편히 잤답니다. 편히 자는데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와서 묻더랍니다. 네가 나 열로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할머니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일로 데리고 왔잖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되는 거냐고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할머니 누구세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이런 곳으로 날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그 큰아버지가 꿈꿈하고 비슷한가 봐요. 할머니가 치마를 이렇게 긴 걸 입고 계셨는데 치마를 막 들쳐 올리시더래요. 그러면서 안쪽에서 뭘 하나 쑥 빼는데 진짜 칼을 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막 다가오시는데 꿈속에서 똘비가 되게 당황스럽고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막 그러니까는 나를 풀어주든가 이놈아.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꿈에서 깼대요. 네. 야, 본인도 큰아버지와 똑같이 조금 비슷한 모양새로 깼대요. 그렇게. 뭐야, 우리 집에 뭐 재수가 온 붙은 거야?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시들무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산촌에 갔던 그 집에서 뭔가가 묻어왔나 보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똘비는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전혀. 그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출근을 해서 다시 일과를 보내는데 대표님이 똘비를 호출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대표님 하고 가니까는 야 나 몰랐네. 네가 거기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 선물 줬다며 내가 김 부장 일 시킨 거. 그러니까는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갔다 왔었냐? 김 부장 지가 가라니까 하긴 뭐 아프니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너 되게 이쁘게 봤나 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를요? 그러니까는 너랑 뭐 커피 얘기도 하고 되게 얘기가 잘 통했다고. 너 우리 거 카달로그 있지? 팜플렛이랑 그거 좀 싹 싸들고 오늘 좀 출장 좀 갔다 와. 그러시더래요. 대표님이. 그래서 예 뭐 알겠습니다 하고 싹 챙겨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출발을 했대요. 한번 가본 곳이니까 그때 갈 때는 레일을 타고 갔답니다. 레일을 타고 가서 딱 도착해가지고 내려서 그 대문 거기 띵동띵동 누르니까 이번에는 남성분 그 어르신이 받으시더래요. 인터폰을. 들어와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들어갔대요. 현관이 열려 있어서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개를 빼꼼 하시더니 들어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난을 이렇게 손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제가 오늘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지. 뭐 실적 같은 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뭐 과장이야 대리야 뭐야 아무튼 자네는 뭐 실적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와가지고 나랑 좀 놀아주다 가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VIP가 실적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야 인센티브 빵빵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괜히 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나는 그냥 풀떼기예요. 그냥 뭐 이 나는 이건 뭐예요? 그러면 뭐 이것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야 가격이 좋고 뭐 닦아줘야 되고 뭐 물을 주면 안 되고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서 예 어우 진짜 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참 난 얘기하다가 커피 한 잔 먹을까? 하면서 또 커피 먹으러 그 방 들어가고 커피 내려주신 거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한 모금씩 먹어볼 수 있게 막 내려주시더래요. 근데 너무 신나 보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비율을 이제 쭉 맞추다 보니까 저녁 한 5시가 되더랍니다. 어둡죠? 이미 어두워요. 그분이 또 밥을 먹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속으로는 약간 짜증이 났대요. 그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일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라니까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질문을 했대요. 혼자 사시냐고 질문을 했대요. 왜 그러냐 오늘은 헬퍼분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사시냐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고. 그러니까 그럼 저번 날에 계시던 분은 헬퍼분이세요? 그러니까 헬퍼가 뭐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일해주시는 분요. 그러니까는 파출부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해야 내가 알아듣지. 굳이, 뭐, 한두 명 아냐? 정원사도 따로 있고, 뭐, 다 있어. 막 그러시더래요.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는, 야, 너 있어봐. 그러더니, 말을 하다 말고 옆으로 가가지고, 양주를 한 3개 정도를 들고 딱 오시더래요. 앞에다 탕탕탕 놓는데 그 2개는 뭔지 알겠고 1개는 뭔지를 모르겠대요. 이름을 봤는데도 2개는 우리 뭐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고급 술 있잖아요. 뭐 돌비 몇 년산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이름조차 처음 보는 술이었대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컵을 딱딱 놔주더니 이거 한 잔만 살짝 마셔봐. 첫 번째 술 딱 따라주더래요. 근데 똘비가 운전을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에 갈 때. 근데 이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차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아까 놀다 자고 가. 내가 네가 사장한테 얘기하려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싫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자는 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선생님. 그러니까는 출근? 예 있어봐.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대표님 번호를 누르더니 한 뼘 통화로 걸더래요. 신호가 몇 번 딱 안 가고 대표가 전화를 받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야 난데 야 니그 직원 내가 데리고 잔다. 데리고 잘라니까 뭐 내일 좀 늦게 출근해도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선생님 당연하죠. 뭐 그 친구 제가 알아 일정 조율해 놓겠습니다. 야 있어봐. 야 너도 대표한테 얘기해. 야 대표야 이거 한 뼘 통화니까 너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똘비가 대표님 그럼 뭐 여기서 이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뭐 옆에서 잘 보필하고 모시고 내일 보자 하고 끊으시더래요. 야 이거 졸지에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자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짜증났대요 속으로. 거기서 술도 주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술 좀 먹었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방을 안내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이 집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뒤를 졸졸졸 따라서 약간 미음자였대. 집이 이렇게 각져가지고 이렇게 미음자로 복도가 쭉 나 있었는데 저기 이제 반대쪽 끝 대각선 끝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방을 하나 안내를 해주더래요. 방을 딱 들어가니까 진짜 딱 그렇게 생겼대요. 우리 사극 보면 왕의 침소 있죠. 병풍 있고 그 침대가 아닌 두꺼운 막 솜 들어간 그 바닥에 까는 거 놔져 있고 진짜로 왕 침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래요. 이제 방이. 그래서 뭐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데 이 방에서 자고 옆으로 화장실 이어져 있으니까 거기 똥간 쓰면 되고 아무튼 푹 주무시고 아침에 만나게나 하면서 약간 술이 얼큰하게 취하셔서 기분 좋게 들어가시더래요. 본인 방 쪽으로. 그래서 똘비가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들어 누웠대요. 세수하고 대충 있다가 자고 가자. 왜냐면 똘비도 양주를 좀 먹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충 세수하고 입만 양치 뭐 칫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가글만 오로로로 하고 버리고 누워가지고 쿨쿨 잠에 든 거예요. 쿨쿨 자는데 깨우더래요 누가. 일어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하면서 눈을 떴대요. 눈을 뜨니까는 그때 그 할머니가 있더래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데 분명히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대요. 그러면서 일어나 뭐해 여기서 여기 왜 왔어 또 여길 또 왜 와?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이게 멍하니 누워가지고 눈 살짝 뜨고 약간 가위 눌린 것처럼 무서워서 몸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한참 본인한테 욕을 한 바가지 쏟더니 쓱 사라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앉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가위에 눌렸나, 아이고 참 미치겠다 하고 그때서야 이렇게 조금 더 주위를 보는데 여기가 산촌이고 불도 꺼놓고 진짜 어둡잖아요. 창문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이 창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창문으로 실 내에서도 덮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텔 같은 데 가면 빛 들어오지 말라고 창문 안에 아예 나무로 된 또 창문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었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해갖고 다가섰대요. 다가서가지고 뭐 이렇게 옆으로 스르륵 여니까는 창문이 있고 바깥으로 빵 뚫린 게 아니고 본인이 연 창문이 어떤 창문이냐면은 이 집의 중심을 향하는 창문이었대요. 아까 네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의 중심을 향하는 창문이었대요. 아,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네. 중심은 아무것도 없나 보네 하는데 왜 본인이 자려고 불을 껐을 때는 이렇게 빛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나 봤더니 시간상 달이 중천에 뜬 거예요. 이게 미음자니까 달이 저 하늘 가운데 있어야 빛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보이나 보네 하는데 달빛이니까 선명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창문 바깥으로 뭐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 하고 핸드폰을 가져다가 후레쉬를 켜가지고 봤대요. 근데 이 창문이 유리긴 한데 열리는 창문은 아니었대요. 그래갖고 창문에다가 후레쉬를 가까이 이렇게 딱 대고 유리에 좀 반사되니까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는 뭐지? 도대체 저게 뭐지? 고슴도치인가 뭐지? 뭐야? 이렇게 한참 보다가 눈이 조금 번뜩하면서 보이더래요. 묘지가 있더래요. 묘지가. 집 가운데 묘지 봉분이 있더래요. 뭐야 근데 왜 고슴도치 같이 생겼지? 뭐지? 하고 한참 보는데 진짜 자세히 보다 보니까 나중에 후라시를 끄고 막 어떻게든 보려고 보다 보니까 고슴도치 같이 생긴 이유가 묘지 위에 칼이 진짜 빼곡하게 꽂혀 있더래요. 분명히 칼이었대요. 본인이 보는데. 그걸 보는데 느낌이 뭔가 조금 더럽더래요. 그냥. 와, 예. 아이씨 저게 뭐야 저 그지 같네 하고 다시 창문을 닫고 안에 나무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뭔가 그거 있잖아요. 무섭다. 뭔가 쎄하다. 느낌이 더럽다. 야 자기 싫다. 이 집에 있기가 싫다. 두렵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막 들더래요. 시간을 보니까 그때 시간이 한 새벽 2시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더랍니다. 아침에 동틀라면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탁자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앉아서 쓸 수 있는 탁자가 있었고 방에 그 위에 종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펜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썼대요.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히 잘 놀았고 제가 정말 급한 미팅이 있어서 미처 인사드리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나갑니다 하고 그 종이를 써가지고 딱 빼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대요. 복도로 나가니까 진짜 조용하니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니까 난이 있던 거실 있잖아요. 그쪽이 나왔고 이분이 난을 닦는 걸 좋아하니까 그 옆에 탁자에다 놓으면 되겠거니 하고 거기다가 그 종이를 싹 놨대요. 싹 놓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문자를 보내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도 이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몰랐대요. 똘비가. 그래 나가가지고 레이 시동을 걸고 집으로 그냥 간 거예요. 다음날 대표님한테 되게 혼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VIP 고객 심기를 어지럽힐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똘비가 그 순간 느꼈던 거는 되게 여기를 빨리 나가자라는 느낌이었대요. 거길 나가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대요. 아침에. 그러니까 대표님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래서 대표님 그 집이 너무 이상해서 왔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너 자다가 헛것 본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고.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직원으로서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님 그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는 나도 소개받은 분인데 우리 회사 엄청나게 일 많이 주시고 우리 친척 형님이 납품 다 받아주지. 거기 큰 손이야. 우리 친척 형의 큰 손이다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와? 야 근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임마. 막내라고 오냐오냐 줬더니 진짜 너무하네.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몰라 그분 오면은 전화하고 뭐라고 하면은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너한테 얘기하려니까 그럼 그때 네가 싹싹 빌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분 뭐 연락처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래요. 연락처를 받아만 놨대요. 받아만 놓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그 느낌을 받은 이후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산지 얼마 안 된 이 따끈따끈한 신차를 타고 혼자 밤길을 가던가 혼자 어디를 갈 때마다 뒤에서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뭔가 쫄았고 이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갑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류가 자꾸 여러 번 떴고, 근데 오류가 뜰 때마다 돌아버리겠는 건 뭐냐면은 화면상에 사람 모습이 보이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탔다고 뜨니까 진짜 무섭대요 이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를 AS 센터를 몇 번을 들어갔는데 센서 이상으로 문제 없다 라는 얘기만 들을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테슬라를 밤에는 거의 안 타고 다닐 정도가 됐고, 그런데 본인 눈에 보일 정도로 거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낯빛이 어둡게 변하고 야위어가는 게 보이더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신경 쇠약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거냐고요. 밤에 솔직히 잠을 잘 못 잔대요. 뭔가 무서워서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조금 이런 당집 다니고 하는 데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우리 뭐 주변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 근데 그 친구한테 쓱 얘기를 했대요.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자꾸 느낌이 이상한데 야 밤에 잘라고 해도 뭔가가 무서워서 못 자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한번 가서 보라고, 내가 용한데 안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갔대요 그 점집을. 똘비는 무교였으니까 신기한 반, 가서 뭔가가 해결됐으면 한다는 생각 반으로 당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분이 딱 갔을 때 생각보다 용하시긴 한가 봐요. 대기방이 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대기하다가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했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뭐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뭐 깃발 같은 거 뭐 좀 하면서 하더래요. 뭔가 행위를. 예. 그리고 나서 한참을 그 똘비를 지켜보고 또 한참 뭐 하더니 잠깐만 어디라고요? 글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산촌인데요. 무슨 군하고 무슨 군 사이 정도 돼요. 그랬더니 주소 있냐고. 예, 저 핸드폰에 있어요. 해가지고 주소 알려주니까 그 지도에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도 앱 펴가지고 그 위치를 지번을 찍었대요. 지번을 이제 찍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무당분이 이제 지도를 확대해서 보다가 좀 축소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위치를 쭉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하더니 누구 만났다고요? 그래서 70대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뭐 키가요, 나이가 있으신데 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요? 이름은 모르는데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뭐 모를 수도 있죠. 잠깐만요. 그러더니 전보다 말고 무당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들으면서 신어머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하면서 어디 근방 어디에 혹시 그 남성분 이렇게 키 크고 그러면은 이분 혹시 그 누구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수화기 너머로 이제 작게 들리죠. 그걸 네가 왜 물어봐? 얽히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저한테 점사 보러 오신 분이 있는데 쭉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서 뭐가 보이신다고 그래? 오신 분은. 그러니까 뭐 신경쇠약 같고 자꾸 뭐 그 할머니 환영도 보이고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나 있는 대로 좀 데리고 올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래서 거기까지 갔대요. 운전해서 당일날. 거기가 가라고 해서 간 곳이 전남 거의 끄트머리였답니다. 엄청나게 갔대요. 한참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막 하니까는 그분이 꼬치꼬치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래요. 쭉 설명을 진짜 본인이 있는 거 그대로 쫙 하니까는 이거 잘 들으라고. 그분은 무당이래요. 무당인데 돈 진짜 많다고. 무당이 진짜 돈이 많으면 뭘로 돈 벌었겠냐고. 부대 갖고 돈 벌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붓 같은 거 해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돈 못 번다고. 그래서 그러면요? 사람을 죽여줘야 돈을 벌지.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는 있어 그런 게. 사람을 죽여줘야 큰 돈을 버는 거야. 야, 내가 이 양반 옛날에 사람 갖다 재물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거 못 하는데 말이야. 그런 짓을 또 하려고 그러네 이 양반이. 그래서 자네는 어때? 뭐 요즘 더 이상한 건 없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점점 몸이 더 힘들다고. 조만간에 그 양반이 자네를 한번 또 부를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좀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 외에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집에 와서 불과 며칠 안 지났대요. 핸드폰이 울리는데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분을.
VIP로 저장을 해놨었대요. VIP라고 뜨더래요. 그래서 받았답니다.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 선생님 그러니까는 진짜 똘대리 나 그날 섭섭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또 아침까지 제가 밑배 끼치는 거는 좀 아니다 생각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참 뭐 내가 실적 걱정도 하지 말고 나 자식 갖고 손자 갖고 진짜 자네가 참 마음에 들어. 좋아. 자네 그 선한 웃음이 너무 좋아. 나는 오늘 일로 와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왜냐 그 전남 끄트머리에 사는 무당이 알려준 대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해가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고 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원까지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일부러 한참 이렇게 놀면서 이 VIP 어르신이 시간을 끄는 느낌이 좀 들더랍니다. 한참 놀다 보니까 역시나 땅거미가 졌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저녁을 먹고 술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술을 먹었대요. 이날따라 술을 많이 주시더랍니다. 막 받아먹고 화장실 가서 소리 안 나게 손가락 넣어서 토했대요. 이거 진짜 힘들대요. 소리 안 나게 토하려면.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술 취한 척 약간 고개를 까딱까딱 비틀비틀 거리고 있으니까 많이 먹었네 그래요. 들어가서 자빠져 자야지. 일로와 빨리 자러 가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르신 예 선생님 너무 졸립니다 하면서 그 자기가 잤던 그 방에다가 다시 눕혀주더랍니다. 본인을 자 그래가지고 예 하고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문을 바깥에서 딱 닫고 가는데 자 여기가 한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이 어찌됐건 이렇게 서양식으로 지은 것보다는 걸을 때 소리가 좀 더 났대요. 여기가 울림이 좀 있었대요. 본인을 방에다 눕혀주고 문을 닫았고 가면은 발소리가 분명히 나야 되는데 발소리가 안 나더래요. 우와 미치겠더래요. 이거 일단은 무당이 일러준 대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 15, 20분가량을 있으니까 그리고 똘비가 살짝 하면서 코 고는 소리도 냈었고 쓱 하면서 발 트는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예. 그래서 갔나 보다 하고 한참 더 있다가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대요. 이제는 눈에 더 잘 들어오더래요. 진짜 묘지에 가득 칼이 꽂혀 있더래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다. 아니면 말지 뭐. 회사 때리치지 뭐. 그런데 이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으로 가득 지배를 했대요. 그래서 무당이 알려준 대로 조용히 자기 방문을 열었대요. 조용히 자기 방문을 열고 머리를 살짝 내밀고 좌우를 둘러보는데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예. 복도를 천천히 나와가지고 핸드폰 후레쉬를 그냥 들면은 불빛이 너무 센 것 같아갖고 그것도 손가락으로 앞에 살짝 가려가지고 진짜 최소한의 불빛으로만 옆에 옆방으로 건너갔대요. 왜 그러냐? 유리창으로 봤더니 이 묘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구조상 내 옆에 옆방이더래요. 그래서 옆에 옆방에 가서 조용히 문을 열었대요. 열면서 혹시 이 어르신이 이 방에서 주무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천천히 열고 이렇게 보는데 빈 방이더래요. 그리고 여긴 문이 있더랍니다. 다가서서 조심스럽게 중앙 뜰로 나가는 문을 열고 나왔대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서 본 그 무덤의 모습은 더 기괴했답니다. 칼이 정말 수십 개가 꽂혀 있고 칼들 그 손잡이 대가리 위로는 그 실들이 쫙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특이하고 뭔가 느낌 더럽고 무섭다 하는데 무덤 한쪽은 약간 허물어져 있더래요. 근데 이거를 그때는 못 봤거든요. 창문에서 봤을 때는 각도상. 근데 무당이 그런 모양새일 거라고 말을 해줬는데 소름 돋게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칼을 뽑기 시작을 했대요. 무당이 알려준 대로. 여기 있는 칼을 다 뽑으라고 시켰어요. 무당이. 칼을 뽑는데 우리 귀족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땅바닥에다 칼을 꽂았다가 빼보면은 생각보다 소리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흙을 쇠가 스치는 그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똘비는 지금 마음이 막 심장이 벌컥벌컥하니. 천천히 빼니까 소리가 더 큰 것 같고 싹 빼보니까 소리가 오히려 그게 좀 적은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쫀 상태에서 칼을 다 뽑았대요. 다 뽑아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무당이 시킨 게 뭐였냐? 파헤쳐진 자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를 파라. 거기를 파면은 항아리가 하나 나올 거다. 네. 그 항아리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바닥에다 싹 쏟아버려라.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팠대요. 손으로 막 파니까는 항아리 하나가 나오더랍니다.
본인 배 크기만한 항아리였대요. 야, 근데 이게 꽉 묻혀있는 게 아니어서 손으로 한참 파다가 손으로 잡고 당기니까 빠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들어 올렸는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았대요. 근데 뚜껑이 양 옆으로 해가지고 풀 발라놓은 부적 같은 걸로 쫙쫙 발라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뜯어야 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가락으로 잡아 뜯어버리고 뚜껑 열고 바닥에다 탈탈탈탈탈 털었더니 뭐 많이 예상하셨겠지만 먼 가루들이 막 나오더래요. 그런데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뼈가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거를 탈탈탈탈 다 털고 나서 이제 무당이 시킨 얘기가 다 털고 나서 항아리를 엎어놓은 상태에서 깨버리라고 시켰대요. 지금까지는 조용했어요. 지금 항아리를 깨려면 소리가 이제 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똘비가 항아리를 바닥에다 엎어놓은 상태로 그 옆에 방이랑 이쪽 문 열려있는 거 확인을 하고 항아리를 그 옆에 있는 칼, 손잡이 쪽 칼 하나 들어 손잡이로 막 내리 찍는데 이 항아리 저는 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잘 안 깨진대요. 이게 단단하대요. 막 내리 찍었는데 안 깨지길래 당황해가지고 딱 옆을 둘러보다가 그 칼 손잡이 하나가 쇠로 된 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거꾸로 잡고 막 냅다 찍었더니 항아리가 깨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항아리가 조금 깨졌을 때 이제 무당이 시킨 대로 했어요. 항아리를 깨라. 그런데 들어서 깨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깨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깼고 가자 빨리 가자. 와 미치겠다. 이 양반 깼을 수도 있다 하고 뚜벅뚜벅 막 걸어가지고 복도 끝을 향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현관문 쪽까지 와서 신발을 신었대요. 신발을 이렇게 딱딱 신고 현관문 살짝 열고 딱 나왔는데 나가는 그 대문 있지 않습니까? 대문에 어르신이 서 있더랍니다. 이게 거리가 있어서 어르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루엣이 보여요 지금. 와 마치 수문장처럼 탁 문 앞에 서가지고 지키고 서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똘비가 그걸 보고 엄매 돌아버리겠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똘비도 그걸 보고 나서 선뜻 다가서진 못했대요. 그쪽으로 더 가진 못하고 거리가 꽤나 있어요. 마당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아우 씨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머리를 좀 굴리고 있는데 집 안쪽에서 터벅터벅 하고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이거 돌아버리겠다. 뭐야 집안에 사람이 또 있었다고? 그 뒤를 확 쳐다봤는데 집안 저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자 양방으로 누군진 몰라도 몰라 둘 다 아무튼 위험한 사람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일단은 저기 그 대문 쪽으로 뛰어나갔대요. 대문 쪽으로 막 뛰어가니까 대문 쪽에 서 있던 분 가까이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야 거기서 두 번째 깜놀 마네킹이 서 있더래요. 그걸 딱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 진짜 맥이 딱 풀리더래요. 와 씨 대박이다. 마네킹이었네. 마네킹을 손으로 빡 쳐가지고 부시면서 나가가지고 차를 일부러 좀 멀리 세워놨거든요. 똘비가 차에 시동을 걸고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일단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와 이렇게 한참 왔는데도 손발이 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왜냐면 무당이 전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그 전남 끝에 계시는 그 무당한테 시키시는 대로 다 전부 다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무당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그냥 그리고 잠수 타라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회사 나가지 말라고. 전화도 받지 말고 전화번호 바꿔. 정 거시기 하면은 그 회사에다가 나 그만둬요 문자 하나 보내고 받지 마. 그리고 거기 연 끊어. 그러면 너 끝나.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미친 소리냐 하겠지만 똘비 입장에서는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대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도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면은 에라 이 미친놈 무당한테 홀렸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본인은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 강력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대요. 대표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근데 뭐 무당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딱 핸드폰 끄고 그다음에 대리점 가서 핸드폰 번호 바꾸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거짓말처럼 본인을 뭔가 무섭게 하고 찝찝하게 하고 누르고 있던 그 느낌이 사라진 걸 본인이 분명히 받았대요. 분명히. 그런데 내심 궁금했답니다. 이게 뭔지. 그래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친어머니의 제자네 무당이죠. 처음에 만났던. 거기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좀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그분이 사실은 좀 이쪽 바닥에서도 쉬운 말로 오리지널 무당들은 알고 있는 조금 안 좋은 질의 무당이라고. 근데 저 양반이 뭐 어둠에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본인 신발을 위해서 사람 잡아먹는 놈이라고. 저놈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자기가 이건 분명히 안다고. 여러 잡아다 죽어나왔다고. 저놈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요즘은 그랬다간 큰일 나니까 요즘은 다른 생명체들로 하여금 본인의 그걸 채우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네.
인생 끝물 가니까는 또 결국은 그 느낌 못 버리고 또 자네를 찾았나 보다고. 네. 근데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 항아리를 깨고 거기에 있던 숨어있던 억울한 영혼들 풀어주고 자네한테 따라온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 중에 한 명인데 쉽게 말해서 이 무당이 부리는 귀신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니놈 기운 빼앗고 너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고 그 역할하는 그건데 뭐 이거는 솔직히 나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일 거라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거 누구한테 뭐 믿어달라고 말도 못하겠지만서도 참 그래도 어찌됐건 살았다고. 다 이거 본인 조상이 도운 거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 다 도운 거니까 조상한테 인사 잘하고 제사 잘 지내고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감사한 마음 갖고 그러셔갖고 고맙다 울고 그분한테 딱 복채 토탈 해가지고 5만 원 들었대요. 토탈. 이분들이 돈도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참 기묘한 일을 겪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네. 아니, 섬뜩한 것도 있지만 기묘함도 같이 섞여있는 동네꼬마님의 귀신 이야기였네.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 죄송해요. 너무 길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는 하루 종일 시키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힘드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 아유. 목숨도 이렇게 돌봐주시고.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도 정말 저희는 감사하게 잘 들었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꼭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네꼬마님은 현실 공포도 정말 이야기를 잘 하시지만 이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무섭게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능이다. 그 만능형 있잖아요. 게임에도. 그런 만능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동네꼬마님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돌비 동네꼬마 검색하셔서 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